우리는 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얘는 불륜이야. 뭔가 사랑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뭔가 침침해 애가.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나 세월 빠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벌써 이제 여기 우리 남길님 달력이 7장이나 날라갔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사실 한참 이제 내년 3월을 대선이 있나요? 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여튼 뭐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 이제 내년 3월이면 대선을 치르고 벌써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먼저 시작한 대로 있고 이제 뭐 시작하고 뭐 하여튼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4년 동안 뉴스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리고 제가 느꼈던 뭐 느낌이랄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4년 동안 너무의 여사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느꼈던 뭐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다라는 부분을 제가 4가지로 그림으로 요번에는 보는 사람들 맨날 똑같으면 지겹잖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내년 3월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솔직히 뭐 치러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죠. 인간 살다 보니까. 하지만 가장 많이 듣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트입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트인데 이쪽에 있는 하트는 굉장히 러블리한 핑크 하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로맨틱하다, 사랑스럽다 할 때 하는 하트고요. 이쪽의 하트는 하트인데 뭔가 음침하죠. 뭔가 이렇게 러블러블하지만은 않아. 이런 상황을 보통 우리는 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얘는 불륜이야. 뭔가 사랑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뭔가 침침해 애가. 산뜻하고 러블러블하지 않고. 근데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네. 다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뭔가 이렇게 침침하잖아. 산뜻하고 화사하고 그러지가 못하고. 근데 이 앞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어디 사전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뉴스에 나온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제 언어 사전에 이 재벌이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거더라고요. 재벌이 그냥 그 자체로 재벌이라는 사전적 개념이 어떤 사전에 실려 있대요. 그래서 어머나 웬일이니 그랬는데 새로 내로남불도 실렸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나라 뉴스에 얼마나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으면 뭐 외신이나 이런 데서 뭐 요즘엔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인간이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뭐 많이 뭐 사용된 뭐 언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지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었을까? 사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아니죠. 흔한 말로 됐다 쪽팔린 일이에요.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계셔서 좀 너무 감사한 게 사실 한글이 어렵지만 어렵지만 배우기 쉽잖아.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 배우기 쉬운 언어 정도만으로도 뭐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한국말 중에 왜 별로 긍정적이지 않게 쓰이는 재벌 거기에 더해서 내로남불이 무슨 사전에 올라갔는지 사실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왜 이게 거기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내로남불은 그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뭐 여러분들도 보통 아시겠지만 내로남불이 나에 대한 어떤 잣대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느낌. 잣대 자체가 그냥 아주 포괄적이고 푸근하고 상대 너에 대한 잣대는 굉장히 엄격하고 경직돼 있고 날카롭고 뾰족하고 자, 이렇게 사실 되는 상황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알겠어.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Why? 왜 그러는 거야? 왜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야? 요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불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뭐, 연예인이라고 칩시다. 기사에 제일 많이 뜨니까. 근데, 뭐, 이제, 결혼한, 땡땡땡이, 뭐 누군지 나도 몰라. 예. 뭐, 어디에서 이제 딴 사람을 뭐 만나고 어쩌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 막, 내일도 아니면서 막 격분을 하잖아. 막 격분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막 격분을 하지만 본인은 살짝 억울한 측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이 들으면 변명이지만 내가 하면 합리화한 거예요. 왜? 자, 어떤 연예인이 결혼한 어떤 연예인이 뭐 결혼을 상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를 만나서 뭐 사랑을 뭐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 사실 그 간의 관계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건 뭐예요? 걔네가 만나서 어찌고 저찌고를 했대 요 사실만 아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 팩트만 놓고 보면 어디에서도 축복받고 어디에서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그 있잖아. 영화 감독. 맨날 뉴스에 한참 나왔잖아요. 요즘엔 좀 안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분도 뭐, 측근은 있겠지만, 보통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어쩌고 막 하여튼 비난이 더 훨씬 많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은 본인만이 아는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뭐 사실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뭐 어떤 감정을 갖고 컸는데 결혼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시대적인 어떤 또 뭐 집안의 사회적인 뭐 어쩌고 뭐 근데 와이프는 뭐 그런 거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뭐 상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팩트는 똑같지만
상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팩트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거에는 내 나름의 아픈 상처와 그럴 수밖에 없는 스토리,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한 거야 라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까발려서 뭐 어쩌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는데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는다 한들 그게 진짜 사실인지 어제는지 뭐 팩트체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대의 귀에는 그걸 오픈을 했다 해도 변명처럼 들리는 거고, 야 그런다고 다 그러냐? 우리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간절했고, 이 상황에 함께 있는 그 상대가 나한테는 사랑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다 소중하고, 남들이 뭐라 그랬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로남불인 거예요. 뭐 정치로 예를 들자 보면 그거예요. 막 내가 했을 때는 솔직히 막 내가 막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정당성을 얘기하다가 똑같은 행위야. 근데 상대가 그런 행위를 마구마구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뭐예요? 객관적 잣대만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내용물을 알 수가 없고, 알아도 얼마만큼 알 건데. 근데 나는 알잖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뭐 주변 상황은 어떻고 무슨 관계는 어떻고 뭐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제일 많이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왜냐면 본인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던데, 막 이렇게 법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억울하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는 거기까지 갔을 때 자기만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냥 살인자일 뿐인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너무 삶의 곳곳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되냐면요, 갈등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오픈을 시키면 그냥 그걸로 쪽이 나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다 각자가 뭐예요? 로맨스인 거예요. 각자가. 그리고 다 상대에 대해서는 다 불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제 상황까지 그 사람의 처한 입장까지 다 고려해서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수용되는 관계는 좋은 관계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관계는 다 불륜으로 받아들여지고 다 쪽나고 착착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뭐 숱하게 이런 일들을 겪고요. 뭐 이제는 뭐 득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는 더욱 세상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다 내 맘 같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것도 만만치 않게 많은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요게 똥. 네, 똥. 이게 이제 겨인데, 겨가 뭐냐면은 아시죠? 그 이렇게 벼 이렇게 탈곡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그 껍질 같은 그 찌개기 그걸 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개 궁뎅이에 붙은 건데, 이게 이제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이, 근데 왜 하필 또 개인지 몰라.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똥 묻은 개가, 이게 똥이야.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얼핏 들으면 지도 험이 있으면서 상대의 험을 트집 잡는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는 똥이잖아. 얘는 겨잖아. 여기 이제 먼지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자, 여러분들 뭐 겨를 요즘에 본 사람은 별로 없다고 치지만, 일단 똥은 본 사람 다 누잖아. 예. 근데, 자, 똥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어때요? 일단, 더럽죠. 예.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예. 저기 있어도 냄새가 나. 똥 냄새라고 나죠. 또 하나는, 똥에는 뭐가 있어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똥똥이 올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해로운 독이 있는 세 가지를 다 가지네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발 밑에 개똥 묻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많아. 나는 그냥 막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치워서 요즘 개똥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막 많았단 말이에요. 막 개똥을 밟으면요. 뭐라도 안 지워져. 내 딴에는 지웠다고 막 연락 지우고 막 이렇게 여기 뭐 묻었어? 이렇게 봐달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근데 냄새는 나. 냄새는 나. 그만큼 뭐가 있냐면 행간에서는 지워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휴지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 막 비누로 닦고 해야 그게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얘는 뭐예요? 아주 진하다는 거죠. 이 홈 잡힐 만한 게 아주 진하고 농도도 진하고 냄새도 나고 단순히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잘 지워지지도 않고 몸에도 해롭고. 근데 이 겨는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겨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겨는요 이렇게 미니 핸드 청소기로 이렇게 하면 쑥 빨려 들어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네 둘끼리는 서로 지들은 다 똑같은, 특히 얘 입장에서는 야 나나 너나 개찐 도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얘가 몇 배로 더 지독하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더 지독하게 구린 놈이 물론 뭐 겨도 먼지일 수는 있으니까 뭐 깨끗하지는 않지만 더 냄새나고 지독하고 이게 청소도 안 되는 놈이 그거의 반 정도만 되는 걸 갖고도 생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자기한테 있는 게 똥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한테 안 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똥이나 겨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똥 묻은 게 쪽팔리잖아. 지 똥 묻은 걸 알아. 똥 묻은 게 쪽팔려. 가만히 있으면 너무 쪽팔려. 시선이 다 나한테로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겨라도 묻은 개한테 막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 전가시키면 사람들이 지금 뭐야? 이러고 얘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면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똥 묻은 개가 누가 봐도 네가 똥인데 왜 저렇게 겨 묻은 개한테 저렇게 XX를 하나 납득은 안 가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그쪽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요즘에 보면은 이게 한자 성어인데 점입 가격이라고 하든가 진짜 못 봐주겠어 막 짜증이 나. 근데 내가 봤을 땐 똥하고 겨가 분리가 되거든요. 네, 똥하고 겨가 분리가 되는데 지들은 서로 똥은 아니고 뭐 겨라고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잖아요. 근데 겨가 안 묻었어도 이 똥 묻은 개는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안 묻었어도. 너 안 묻었어? 너 안 묻은 게 맞아?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 음모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 제가 4년 동안 아주 맨날 아우 귀에 제가 자꾸 요즘 이렇게 닦지가 않는데 진짜 지겨워서 닦지가 않는 것 같아. 아유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뭐 이번 4년뿐만 아니라 매 정부마다 느낀 게 사실 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번에 왜 그러면 이게 더 이렇게 와닿았을까? 코로나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생겨서. 이놈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옛날이나 그때나 저때나 언제는 안 그랬어. 이랬는데 얘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현실적인 내 일이 돼버리다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자, 이게 그림이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아랫돌 꿰서 윗돌 괸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막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원점을 찾아서 본질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그거를 가려야 되니까 이쪽 거 빼갖고 넣어놓고 그럼 얘는 뭐 무너지든가 말든가 얘는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얘는 완성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이렇게 했어 하고 보여주기식 생쇼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요 우리 흔히 말해서 저도 그냥 아주 오래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카드 돌려막기 있잖아요. 내가 카드가 3개야. 근데 돈이 지금 없어. 근데 하나가 막히면 아시죠? 줄줄이 다 막혀. 그럼 나 뭐 갖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 카드를 막기 위해서 B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여기다 넣고 그쵸? 이게 왜 카드마다 그 결제하는 날짜가 다르잖아. 그럼 A에서 빼서 B에다 넣고 B에서 빼서 C에다 넣고 이걸 우리가 이제 돌려막기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벌어서 만들어서 채워넣지 않으면 결국은 빵꾸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빵꾸는 안 났습니다. 뭐 어떡해. 뭐 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여튼 남의 돈 갖다가 뭐 그러는 것보다 낫잖아요. 옛날에 그랬어.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괸는 형국으로 뭐 지금 추경을 해서 어디를 막아주고 뭐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4차 재난지원금 때 뭘 두텁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거예요. 10명한테 예를 들면 10명한테 줄 생각이었어. 그리고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200이었어. 근데 야 어떻게 200 갖고 그게 되냐고 막 하도 난리를 피니까 그러면은 500을 줄게. 500을 그러면은 200 줄 대상 10명한테 다 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줘요? 500을 주는데 숫자를 줄이게 준 거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이 왜냐면 뭐 이해를 못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무슨 돈이 무슨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도 아니고 모래알도 그렇게 계속 퍼쓰면은 모래사장 바닥나는데 돈이 뭐 화산불처럼 누구 말맞다나 뭐 그냥 막 퍼면 막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떡하냐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덜 한 사람을 가려서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 복지 쪽에 이게 몸을 담글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 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뭐 복지로 뭐 되게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양반인데 광고를 복지를 엄청 때리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한다. 알고 봤더니 몇 명만 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대상 자체도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몇 명의 조건이 엄청 타이트해. 막 엔드 이런 사람 몇 명만 해줬어. 그리고 그냥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끝.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랫돌을 뺐어. 그럼 걔는 무너졌죠. 아랫돌 빼서 윗돌 개서 얘는 멀쩡하죠. 멀쩡한 애만 계속 노출시키고 이 무너진 애들은 그냥 쳐버리는 거야. 눈에 안 보이게 어디다 숨겨버려. 그러면 얘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우 저 완성시켰네. 대단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무너진 그것들을 찾아서 같이 공개를 하는 게 뭐예요? 검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검증은 안 하고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거 갖고 검증이라고 떠들어도 되는데 나는 진짜 이런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거기 검증단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내가 살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요게 흔한 말로 이제 입이죠, 입. 주둥이 입. 근데 뭐가 발표만 하면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발표만 하면. 근데 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한쪽은 옳소 맞어 동의 그러고 한쪽은 말도 안 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말이 안 된대. 둘 다 불만이래. 이런 케이스를 제가 4년을 지켜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뭐 첫 번째 는 뭔지 몰라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이번 최저임금도 서로 뭐 한 5%가 올렸는데 올림을 당한 쪽도 불만족한다고 난리.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시위하고 뭐 난리. 그리고 당연히 올리는 걸 반대하는 쪽도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 국민한테 주느니 뭐 재난지원금으로 주느니 하는 것도 보통 왜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아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도 뭐야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전부 다 주는 거 걔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 뭐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 준대잖아. 나는 그것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도 청와대 민원도 넣었는데 뭐 5차 지원금도 보니까 뭐 똑같을 것 같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뭐였어 그거 무슨 법 통과돼 갖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는 사람은 딴에는 준다고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 받는 사람들은 서로 나는 불만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뭐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뭘 내놨으면 한쪽은 너무 좋아요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다 불만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다 불만이다. 이거는 뭐 무슨 정책만 내놓고 입만 열면 그래도 제가 과거에는 그래도 그 편에 선 사람 쪽은 막 이렇게 동의를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입만 열면 무슨 발표만 하면 서로 나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싸움박질을 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부부싸움? 저는 안 하겠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제일 위험한 부부인 거 아시죠? 부부싸움도 하고 뭘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뭔가 정책을 쏟아내면 서로가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조차도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서로 나는 이거 수용 못한다 아니다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더라고.
제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이념적으로도 저는 그 사역과를 다니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어떤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고 그때를 다 거쳐서 지금의 현재에 와 있지만 사실 어떤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적대적 이런 개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요즘에는 같은 편끼리도 서로 뭔가 완벽한 내 것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서로 불만이고 이게 이 갈등의 세부나 갈등의 쪼개짐 이게 뭐 이게 역사적으로도 하도 이게 갈라치기를 해서 뭐 이게 뭐 탕평책 이런 것도 있었을 정도인데 뭐 우리나라만 있긴 했겠어요. 많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수습하기 힘든 정도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할 만한 분을 저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되셔서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껏은 한 번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도 기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 무당파. 근데 한 분이 조금 왠지 저분은 그래도 조금 해내실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꼭 그것을 이루어내 달라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굳이 드러내고 싶진 않고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은요. 요즘에 사실은 다들 너무 힘들고 사실 저도 이게 주사 맞고 다니면서 이제 일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저보고 2년 사이에 많이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속상했는데 이제는 안 늙는 게 이상하지 할 정도로 나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노래만큼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힐링하는 느낌에 좀 발랄하고 기분 좋은 그런 개념의 노래를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이게 뭐 뜻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눈은 안나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뭐 음악도 되게 좋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무슨 막 너무 막 개념이 복잡하고 이런 거 빼고 눈 안나 요 작품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좀 한번 힐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덥고 지치고 너무 힘들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서 다음 시간에 용기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